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올릭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마그나사우라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열혈 최강 고사우라 국내명 무적 캡틴 사우루스에 등장하는 메카고요. 메인 메카가 이 친구였죠. 18년 12월에 발매했었습니다. 발매는 2019년 7월 20일, 가격은 엔가로 5,200엔입니다. 고사우라랑 동일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6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뭐 괜찮습니다. 세컨드 메카 치고는 뭐 디자인도 괜찮은 친구기도 했고, 단지 이제 합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이 분리가 되던가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릴 적에 이제 DX 완구 만지면서 놀 때도 너무 이쪽 시리즈는 합체하고 나면 잉여 파츠가 되게 많이 남아요. 그런 걸 위해서인지 고사우라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 남는 루즈 파츠들을 보관하는 파츠도 넣어주기도 했죠. 거기다가 마그나사우라 같은 경우는 베이스도 넣어주기도 했고, 이런 부분도 꽤 센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 고사우라 때 사용을 했었던 런너를 재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손 부분, 뭐 요것도 나머지 다 정크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관절 일부도 상당수가 남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만들고 나면은 야, 런너 3장이 그냥 쌩으로 남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완성하고 나니까 재밌었던 점은 이 킹 고사우라로 최종 합체의 여지를 남겨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머지 메카인 그랑사우라의 발매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마그나사우라의 마그나 티라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룡 형태에서 로봇이 되니까 이거부터 봐야겠죠. 일단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모티브로 한 형태다 보니까 거대한 다리, 짧은 팔, 그리고 멋있는 머리, 그리고 기다란 꼬리,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 자체는 이제 빨간색 이 클리어 레드 부분이 콕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꽤 자연스럽게 재현되어 있고요. 이 눈 부분은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양옆으로 날개 같은 게 돋아나 있고, 목 부분의 디테일도 꽤 좋았어요. 뒷부분에 이런 자그마한 디테일 같은 것들 보기 좋았고, 그대로 흉부로 내려오게 되고, 이쪽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짧은 팔, 이 손 자체는 뭐 이렇게 손가락 3개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 당연하고요. 그 외에 뭐 여기 이따 변형할 때 쓸 어깨 조인트라던가 나머지 디테일들도 보이죠. 그리고 다리 쪽이 아무래도 프로포션상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역시 이 다리 쪽은 굉장히 작은데 허벅지 쪽이 굉장히 커요. 발이 큰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좀 발을 접어볼까요? 이러나 저러나 커 보이긴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일단은 이쪽이 변형할 때 다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발이고 이게 종아리 쪽이고 이게 허벅지니까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뭐 적당히 타협을 봤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발톱의 파츠 분할이라던가 나머지 디테일 부분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이 고사우라 때도 상당히 리파인 되었었던 외형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리파인은 꽤 되어 있어요. 검은색 부분들에도 이런 몰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라노의 발바닥에도 작게나마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 부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변형했을 때, 로봇이 되었을 때 팔이 되는 부분이죠. 엉덩이 쪽으로 추가 파츠를 사용을 해서 꼬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사이에는 이제 마그나 블레이드, 이 무장 부분도 사이에 끼워져 있고, 상당히 이제 변형 자체는 충실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런 포 끝 부분이라든가 중간 뭐 이게 클리어 그린 파츠부터 해서 이 디테일이랑 색상도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그나 티라노를 밑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좀 기다란 형태부터 해서 꽤 실루엣은 괜찮은 것 같군요. 이 티라노 상태에서 가동하는 것 자체는 이 목이 돌아가진 않고 고개가 위아래에 가동을 해줍니다. 꽤 많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이는구만 이런 느낌 들고요. 이 팔 자체는 이렇게 팔꿈치랑 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 정도가 전부고요. 허리 가동을 합니다. 아예 상체만 딱딱딱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골반 부분도 회전 자체는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걸리는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움직이면 뭐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꽤 움직이는 편이고, 이 무릎 부분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움직이죠. 발목도 접히는 형태도 되고 펴는 형태도 되고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지할 수 있어요. 꼬리도 잘 보면 위아래 가동은 어느 정도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좋지만 문제는 꼬리 연결부입니다. 굉장히 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조인트 작은 거 하나로 지탱을 하는 건 좋은데 꼬리를 지탱하는 이 골반 부분의 파츠가 이게 좌우 조립입니다. 이거 잘 보면 가운데 벌어지는 거 보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꼬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조인트 사이사이가 좀 벌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흔들릴수록 되게 잘 빠져요. 차라리 이걸 안 빠지게 하려면은 이 중앙 부분을 아예 접합을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차피 분해할 일 없으니까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 꼬리 연결하는 추가 파츠 디테일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지금 보니까 다시 봐도. 야. 그리고 분해한 김에 보여드리면 지금 이 조인트가 이제 허리 회전하는 축입니다. 근데 제 거는 희한하게 수축이 나 있어서 구멍이 살짝 나 있어요. 이거는 안쪽이 속이 비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 말고도 이렇게 좀 수축 현상 때문에 좀 구멍이 났다라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액션 베이스가 하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것 덕분에 이제 액션 베이스 위에 세우는 거는 뭐 편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루즈 파츠를 수납하는 수납 파츠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변형할 때 사용하는 팔도 수납이 되어 있고요. 변형할 때 머리도 여기에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이따가 뭐 합체할 때 쓸 합체 파츠도 여기 쓰이고 액션 베이스에 올릴 조인트 파츠도 여기다가 수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 날개 파츠도 여기다가 다 수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그나자우라에서 나오는 모든 이 교체할 때 쓰는 루즈 파츠는 다 여기 수납이 됩니다. 자, 그럼 열혈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그나자우라로 변형! 변형할 때는 굉장히 재밌는데 일단 다리도 빼고요. 꼬리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교체 파츠 수납하는 곳에서 팔 2개를 가지고 오고 머리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고관부에 들어가는 노란 색깔 파츠 이것도 수납되어 있는데 이것도 빼서 가지고 옵니다. 빼먹을 뻔했군요. 요거 날개 파츠도 가져와야 됩니다. 날개 파츠 가져오고 그 다음에 꼬리에서 연결 파츠를 떼어내서 이 수납부에다가 수납해 놓으면은 이제 필요한 파츠는 준비가 끝났네요. 다리부터 해볼까요? 안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었던 조인트 접어주고 무릎 부분을 펴주고 그리고 이제 고관절이 될 부분을 뒤로 돌려주고 발 부분 앞으로 펼쳐서 잘 보면 여기 레일이 있어요. 이 레일 따라서 발목을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줘요. 다리의 준비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은 팔을 해볼까요? 팔 부분은 이제 좌우를 벌려서 무장을 떼어내주고 이거는 역시 수납하는 파츠 아래쪽에 이렇게 손잡이를 끼워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수납을 해놓을게요. 빨간색 부품이 있는 쪽이 바깥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오른팔이겠죠?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팔 쪽을 내려주고 캐논 부분도 내려준 다음 그리고 아까 떼어내놓은 이 팔 하박을 달아줍니다. 팔의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몸통을 준비해볼까요? 티라노의 팔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고 다음 이 뒤쪽으로 접혀 있었던 스커트를 펴줍니다. 그리고 원래 티라노 꼬리가 연결되어 있던 이 부분을 이 노란색 파츠로 막아주는데 생각보다 이 부품이 잘 빠져요. 이렇게 일단 막아두긴 했지만 톡 하고 빠져버립니다. 이거 역시 차라리 여기 좌우를 접합한다면 좌우로 꽉 잡아줘서 잘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부품의 위쪽에 이 게이트를 되게 미세하게 남겨놓으면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될 겁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개로 막아준 다음에 티라노의 머리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자 이렇게 티라노 얼굴 양옆으로 날개를 달아주죠. 그리고 그 위에 마그나자우라의 머리를 짜잔. 자, 그 다음 만들어둔 파츠들을 한데 모아주면 열혈 변형 마그나자우라 완성입니다. 작중에는 열혈 진화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역시 로봇 형태, 역시 로봇 형태가 최고죠. 멋있다.
자, 그럼 마그나사우라를 둘러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색감 잘 나왔고요. 비율 꽤 잘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허벅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했지만 그 허벅지가 이제 완전히 발 쪽으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프로포션이 됐어요. 좋았습니다. 먼저 발매한 고자우라와 비교해도 절대 사이즈가 꿀리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DX 시절, 옛날 완구 시절에는 고자우라보다 마그나자우라가 작았어요. 근데 비율 비슷합니다. 굉장히 좀 이런 느낌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오히려 머리로만 놓고 보면 마그나자우라가 더 큰 것 같은데. 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그나자우라. 이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보면 눈과 이마에는 클리어 파츠입니다. 이마엔 클리어 블루, 눈에는 클리어 그린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반짝이는 게 보이시나요? 따로 스티커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툼한 입술과 오똑한 코 이상적이네요. 머리 자체는 그냥 다 빨간 색깔 팟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 장식 잘 보면 이번에도 이 클리어 파츠 안쪽에 디테일을 높여주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적인 스티커를 붙일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은색 그냥 반사용 스티커를 쓸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발톱 같은 거 클리어 그린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레드까지 조합된 조금 이제 가슴 디테일 치고는 호화 사양이죠. 나머지 흉부 자체는 이렇게 디테일은 상당히 높은 편, 몰드도 있어서 먹선 넣기 좋습니다. 그 외에도 파츠의 분할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깨 부분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위에 있는 이 금색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양쪽 다 그냥 금색 스티커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앞뒤로 거기다가 안쪽까지도 전부 다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들 벌써 잘 보면 이 끝부분은 벌써 스티커가 떴어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다 떴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캐논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락달락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그러면은 스티커 분명히 긁힙니다. 당연히 긁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난해하더라고요. 파츠 분할을 못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글쎄라는 느낌. 그 외에는 어깨 파츠는 앞뒤로 고자우라 때처럼 파츠 분할이 완전히 되어 있고요. 팔뚝도 마찬가지 빨간 색깔 라인 다 분할되어 있고요. 손 자체는 고자우라 때 쓰던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색깔만 바뀌었어요. 캐논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다 약간 기계적인 느낌 굉장히 잘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디테일도 좋고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클리어 그린 파츠로 약간 센서 느낌을 더 살려놨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뒷부분도 만만치 않고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골반 부분 스커트로 변경된 부분 이렇게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 노란 색깔 파츠 이거 되게 잘 빠진다는 거 요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3-4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요거 혹시 그냥 이렇게 마개로 쓰실 분들은 그냥 접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난 계속 뺐다 꼈다 해야 된다 그러면 고정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부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DX 때는 이 티라노의 발이 골반에 수납이 됐었어요. 근데 리파이드를 해서 아예 뒤쪽으로 엉덩이처럼 빼는 거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본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허벅지 부분의 디테일은 고자우라 때처럼 굉장히 리파인이 되어 있어서 몰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쪽도 원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 정강이 부분이 파여 있진 않은데 역시나 이제 추후에 합체라든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인지 따로 디테일이 변경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디테일은 상당히 좋습니다. 안쪽 몰드, 발바닥 몰드, 거기다가 종아리 뒤쪽 몰드까지 깔끔합니다. 그리고 티라노의 머리, 이 백팩처럼 변경됐는데 이쪽에 날개가 추가가 되어 있죠. 이걸로 비행을 한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엔 너무 작은가? 다 좋았습니다만 역시 개인적으로 변형할 때 기믹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옛날 DX를 보면은 이 머리 수납을 이렇게 가슴을 떼어내면 이 안쪽 공간에 할 수 있었어요. 이때 이거까지 다 제거가 됐죠.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해요. 공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뿔이 수납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뿔 빼면 되잖아요. 근데 왜였을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몸통이 나중에 합체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몸통 나중에 루즈로 남습니다. 합체할 땐 딴 거 써요. 그리고 팔 부분의 변형.
뭐 요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래라면은 DX 때도 그랬지만 이 캐논 부분에 팔이 수납이 됐어요. 이 합체 시퀀스가. 근데 이 팔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팔을 빼고 수납이 되는 형태. 근데 차라리 이 수납용 팔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뺀 다음 그 변형용 팔을 빼고 이 프로포션용 팔을 끼우는 건 어땠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슈퍼미니프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목 부분 돌아가는 거는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볼관절이 굉장히 크게 들어지고 숙여지고 뭐 등등등 움직이게 해주고요. 어깨 부분은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슴 장식이 앞으로 꺾이기 때문에 더 많이 뽑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캐논 자체는 앞뒤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펼쳐줄 수도 있고, 그리고 팔 자체도 이거와 더불어서 같이 옆으로 뻗어주면 좀 더 편합니다. 어깨 자체가 위아래 가동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팔 회전이나 팔꿈치 가동을 하면 자, 이렇게 크게 가동을 해주죠. 허리 가동은 마찬가지로 회전 맘껏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살짝 빼주면 허리가 좌우로 꺾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뭐 이렇게 숙여졌다 펴졌다는 따로 없습니다. 뭐 차라리 머리 수납이 없다면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스커트는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꽤 많이 들어 올려지고요. 이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을 통해서 상당히 크게 굽혀집니다만 많이 굽혀지죠. 그렇지만 뒤쪽에 티라노의 발 때문인지 좀 제한이 좀 생겨요. 그리고 발목 가동, 이 좌우 꺾는 게 아무래도 간섭하는 것도 많고 관절 자체가 여기까지밖에 안 꺾여요. 그래서 접지는 그냥 서 있을 땐 괜찮은데 다리 벌리는 액션 같은 걸로 바닥에 세운다. 그건 조금 그래도 뭐 다리 뻗는 거라든가 아니면 굽히는 거는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구성은 아까 봤으니까 무장바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깨에 마그나 샷! 짜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액션 포즈 취해봤는데 역시 어깨에서 발사하는 건 로우 앵글이죠. 밑에서 봐야 진정한 멋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수납해놨던 마그나 블레이드, 자세히 안 봤지만 클리어 레드 안쪽에 스티커를 사용을 해서 빛 반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검은색과 금색 부분에 이런 분할도 상당히 깔끔했고요. 뭐 디테일도 좋고, 그리고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움직이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손에 쥐는 거는 뭐 고자우라 때처럼 이렇게 파츠 빼서 이렇게 먼저 손을 먼저 끼워 놓고 조립을 하는 거죠. 역시 간단하게 액션 포즈 취해봤습니다. 뭐 액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왼손이 너무 심심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럴 때는 마그나샷까지 펼쳐주면 좀 더 괜찮아졌네요. 참고로 액션 베이스의 이 상태로 올릴 때는 이 밑에 있었던 액션 베이스 조인트 중에 요가 이렇게 두꺼운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얇은 게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쓰세요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열혈 무장 버스터 캐논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고자우라와 합체를 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그나자우라가 파츠화되는 시간입니다. 보도록 하죠. 먼저 고자우라에서 이 프테라의 머리 자체, 아예 이 목까지 다 빼줍니다. 다음 이 마그나자우라에서 팔 빼고요. 다리도 빼고요. 이 다리에서도 이 뒤에 있었던 티라노 발이랑 마그나자우라 발 빼고요. 이 팔도 밑에 거 빼주고 버스터 펼쳐서 그냥 요 상태로 다시 원상복구. 다음 이제 바깥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빨간색이 바깥쪽, 이쪽은 초록색이 바깥쪽 해서 원래 발목 있던 자리에 팔을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수납 파츠에서 요 프로포션용 파츠를 떼우죠. 자, 이 파츠 좌우로 이제 버스터 캐논을 달아주기만 하면 짠! 버스터 캐논 준비가 끝났습니다. 상당히 박력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리와 팔이 합쳐진 거다 보니까 길이도 상당히 길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쪽의 조인트를 아까 프테라 머리 뺀 쪽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열혈 무장 완성! 버스터 캐논 박력 장난 아닙니다. 와우, 멋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등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아까 액션 베이스를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3mm 조인트를 만들어 놓고 자세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고자우라를 고정하죠. 안정성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제 맘대로 전시할 수 있겠군요. 뭐 박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루즈 파츠가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는 파츠들 다 어떻게 하냐? 다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티라노 발도 이렇게 수납을 해주고요. 자, 뒤집어주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발도 안쪽에 수납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그나 블레이드 당연히 뭐 수납이 되고요. 아까 날개도 다 그대로 다시, 머리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리고 팔도 원래 있던 자리에, 대략 이런 느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티라노 머리를 펼치고 흉부에 있었던 이 금색깔 파츠를 이 안쪽 조인트에 맞춰서 끼우기만 하면 수납 끝! 어떻게든 다 수납은 시켜줍니다. 와우. 자, 아무튼 버스터 캐논 형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터 캐논 당연히 자우라 Z에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고자우라를 자우라 Z로 만들고 보도록 합시다. 자, 오래간만에 자우라 Z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역시 멋있군요. 뭐 똑같습니다. 프테라 떼줍니다. 머리 떼주고요. 이 버스터 캐논에서 무릎을 먼저 펴주고 이 종아리 뒤쪽에 있는 커버를 벗기면 슬라이드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넣은 뒤에 다시 마개를 덮어주죠. 이렇게 하면 허벅지가 다시 바깥으로 밀려 올라오지 않아요. 그 뒤에 다시 합체 파츠를 갖고 와서 이번에는 이 뒤쪽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버스터 캐논의 조인트, 이거를 장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결합하면 슈퍼 자우라 Z 완성! 야, 이거 극중에 등장했었던 그 비율인데요. 와, DX 때는 이 중간 연결이 안 돼서 이 뒤에다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막 솟아 있었는데, 야, 이건 멋있다. 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라든가 그것도 잘 재현이 되어 있어요. 와, 멋있습니다. 야, 다른 각도도 봐도 역시 박력 끝내줍니다. 보기 좋네요, 진짜. 야. 자, 이번엔 이 고자우라의 최종 형태 킹 고자우라를 이 마그나자우라로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을까? 과연 합체는 잘 될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조립할 때는 분명 조립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쓴 기믹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정강이 부분인데, 뭐 이런 블레이드 같은 뾰족한 걸로 정강이 부분 커버를 열어주면 안쪽에 조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조인트를 바깥으로 빼주면, 그리고 커버를 닫으면 누가 봐도 무언가 합체할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종아리도 집어넣고 발도 다시 펼쳐주고, 티라노의 발은 이 발꿈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더라고요. 자, 이 상태로 이 버스터 캐논 부분, 이 캐논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어깨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가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캐논만 딱 연결을 하면 누가 봐도 발이 완성이 됩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됩니다. 합체 파츠는 그대로 여기다 둔 상태에서 발바닥에 보면은 아무리 봐도 조인트 보이죠? 이 조인트 여기 맞춰서 이 발바닥을 끼우면 됩니다. 발꿈치는 살짝 펴주세요. 이렇게 편 다음 발꿈치가 이 정강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해서 발바닥을 연결을 합니다. 걸리적거리니 발은 좀 내려놓고 이 발꿈치가 이 정강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조인트를 발바닥이랑 연결하면 뭔가 정말 아무리 봐도 딱 맞아요. 그렇게 하고 발을 그대로 들어 올리면 짜란! 일단은 앞뒤가 굉장히 두꺼워졌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안 떨어지게 변형이 됐습니다. 합체 끝! 일단 다른 건 몰라도 키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 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킹고자우라의 가능성이 100% 보였습니다. 네, 나머지 다음에 나올 그랑자우라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합체인데요. 야, 역시 합체지. 합체가 최고야. 그리고 요 상태에서도 수납은 가능했어요. 수납은 어떻게든 시켜주네요. 야, 요건 뭐.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마그나자우라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합체 좋아하신다면은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랑자우라 발매하면은
최종 합체까지 가면은 야 이거는 어마어마하겠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시. 네 여러분 마그나사우라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합체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릴 적을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서 즐겼던 저희 같은 세대는 뭐 많이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형은 8점 줄까 합니다. 일단은 티라노 상태에서 프로포션 뭐 그냥 쏘쏘 그럼 뭐 적당히 타협했다 생각하는데 이 어깨 부분에 스티커 금색 스티커가 굉장히 일단은 불편합니다. 아까 리뷰하면서도 좀 움직이면서 보여드렸지만 뭐 당연스럽게도 너무 걸려요. 제가 리뷰 끝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좀 해진 곳도 생겼습니다. 훼손된 부분들 생겼다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가동 특성에서는 8점 줄까 합니다. 뭐 티라노 상태에서는 그러려니 합니다. 어차피 그냥 딱 세워놓으면 땡인 친구기도 하고 단지 이제 이 마그나사우라 상태에서 이 얼굴 수납 기믹이 없는데도 흉부에는 아무런 기믹이 없어요. 차라리 여기에 가동 포인트를 넣어주거나 그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 발목 가동 범위가 좀 좁아서 좌우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의 지상 액션은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귀찮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8점 줄까 하고요. 무장 부분에선 더할 나위 없이 10점. 네. 일단은 어깨의 캐논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파츠 분할이 좀 소름 돋게 잘 됐어요. 클리어 파츠의 추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마그나 블레이드 색깔도 괜찮았지만 디테일도 기본 디테일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는 7점 줄까 합니다. 일단은 아까 뭐 리뷰 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일단 머리 수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 돼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진짜 뿔 빼고 교환식으로 해서 머리는 수납하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팔 부분 같은 경우도 리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납되는 팔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프로포션용 교체용 팔을 또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생각해보면은 합체, 변형, 완벽한 기믹을 가지고 있는 이 고자오라 때도 같은 가격이었는데 너무 교체용으로만 같은 가격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가성비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네, 저는 6점 줄까 합니다. 좀 낮은 점수를 주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프라가 별로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가격 대비 이전에 나왔던 거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믹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이즈가 고자우라만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2% 부족한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좀 있다고 느껴져요. 이때 고자우라 때는 오히려 이제 기믹이 오버여서 줄여주는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부족해서 채워주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바보시!